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통증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50% 이상이 허리 아픈 환자들입니다. 요통과 방사통이 있는 환자들에서 어떤 중재적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 병태 생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감별 질환. 진단이 중요하죠. 어떤 질환인지, 그 다음에 어떤 중재 치료를 하는지, 마취 통증에서 하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발된 방법인데요. 트랜스포르미널 플라스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병태 생리입니다. 레디큘러 페인이라고 그러죠. 방사통. 허리에서 엉덩이에서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죠. 뻗친 통증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립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면 다리가 땡기는 것이죠. 이걸 방사통이라고 말하죠. 레디큘러파시는 좀 다르죠. 신경이 오래 눌러서 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신경병증이 있는 거죠. 그걸 레디큘러파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왜 생기느냐 이거죠. 이런 방사통이 왜 생기느냐. 눌러서 올 수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눌러서 약하게 누르나 강하게 누르나 다른데 세게 누르면은 신경세포가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세포가 죽을 수 있죠. 신경세포에도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동맥혈, 정맥혈이 있어가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되는데 세게 누르면 피가 안 통해요. 신경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세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신경을 손상이 올 수 있고요. 약하게 누를 때는 혈류가 차단이 돼요. 동맥혈, 정맥혈이 잘 안 가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통증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통증은 염증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염증에서 아프다, 부어서 아프다 그러는데 두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크의 속에 수액의 물질인 포스포리페이지 A2가 있죠. PLA-A2가 있는데 이 자체가 신경을 자극을 줘서 아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그 염증은 메카니컬한 컴프레션, 압박 때문에 2차적으로 온 염증이죠. 그러니까 눌러서 부어서 오는 염증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화학적으로 통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게 누른다, 이죠? 신경을 꽉 누른다, 너브루트를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은 세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셀데스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 세포가 죽었죠. 이렇게 세포가 변화가 위에 비해서 아래쪽은 세포가 죽었습니다. 세포가 죽으면서 신경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고 비정상적인 통증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치료도 잘 안 듣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세포가 완전 죽어서 회복 불능이 될 수 있죠. 비가역적 변화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병증 통증이라고 말을 하죠. 만성요통 환자들은 보통 우리가 소염 진통제, 근육의 환제 이런 걸 주는데요. 심한 환자들은 안 듣죠.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죽어서 신경병증, 뉴로패틱 페인이 된 경우입니다. 요통 환자의 몇 %가 뉴로패틱 페인이 동반을 하냐 이거죠. 그 통계를 낸 것입니다. 평균 47%입니다. 한 반 정도는 뉴로패틱 페인 컴포넌트가 있다. 그리고 요통 환자들도 우리가 NSAID 주고 안 듣는 이유가 이래서 안 듣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NSAID 외에도 다른 약, 그러니까 항경련제, 항우울제 계열, 아니면 트라마돌 계열 이런 걸 써야 될 것입니다. 치료를 보면은 순차적으로 해야겠죠. 맨 처음에 오면 환자 오면 물리치료 시키고요. 약 써보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 단계는 너브 브록을 하는 거죠. 에피듀랄 블락, 폐쇄 조인트 인젝션하고, 그러다 안 되면 시술을 하는 거죠. 유착 박리스, 어디주 라이시스 같은 거 하고, 디스크 뉴클로플라스티, 포라미나 플라스티 등등등. 마지막에 수술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조기에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경 자체가 오래 누르면, 오랫동안 만성화되면은 세포가 죽을 수 있거든요. 세포가 완전히 죽으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기 치료해서 세포가 죽지 않게, 비가역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뉴로패식 페인, 신경 손상에 한 통증이죠. 예를 들면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수술 후 신경병증 통증, 이런 통증인데 이런 통증은 결국은 안 나을 수 있죠. 조기에 치료하면 뉴로패식 페인 되지가 않습니다. 조기에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페인을 없애줘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 외에도 비약물 치료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신경브록, 신경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환자가 오면은 이렇게 국소마취제 인젝션을 하잖아요. 하면 환자가 국소마취는 일식은 1시간만 통증을 줄이지 않아요. 효과 없는 걸 왜 놔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죠. 다음 논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 실험인데요. 쥐에서 자골신경을 묶어가지고 통증 모델을 만듭니다. 만들면 환자가, 쥐가, 왼쪽은 A 베타 파이브고 오른쪽은 C 파이브인데 이게 통증에 관계된 파이브죠. 신경섬유죠. 그 신경섬유가 흥분도가 증가돼요. 비정상적으로 하얗게 이렇게 흰색 이게 높이 있는 것처럼 증가돼야 되는데 미리 통증 모델을 만든 다음에 국소마취제를 투여를 합니다.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면은 통증 모델이 생기지가 않아요. 국소마취제 자체가, 국소마취제는 국소마취 작용만 있는데 이 자체가 뉴로패시 페인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소마취제 브록 자체가 신경 염증도 줄이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소마취제. 테트라도 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브 블락 자체가 만성 통증을 예방하고 자발 방전,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 걸 예방을 하기 때문에 만성 통증이 되지 않고 뉴로패시 페인을 예방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신경 브록을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중요하고 두 번째 비약물 치료, 너브 블락도 같이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만성 통증이 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